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당뇨병에는 타입 1과 타입 2가 있다 그랬죠. 당뇨는 뭐예요? 세포 안으로 혈당이 공급이 되지 못해서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질환이잖아요. 혈당이 세포 안으로 왜 공급이 되어야 할까요? 세포 안에서 혈당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죠? 우리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세포질에서는 조금 ATP를 만들고요. 어디서 왕창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서 왕창 만들잖아요. 세포 안으로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 포도당이 들어가야지. 그런데 포도당은 수용성이잖아요. 우리 세포는 뭐라 그랬어요?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못 들어가잖아. 뚫고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뭘 이용해? 수용체라는 애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바인딩 되면, 결합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얘가 바인딩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 누구라고? 인슐린이라는 거지. 근데 인슐린이 분비되는 장소는 어디라 그랬죠? 췌장의 베타세포라 그랬죠.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어야 될 인슐린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기도 해요. 스스로 췌장세포를 베타세포를 파괴해서 분비지 못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입 2가 너무 오래 가서 나중에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그게 바로 타입 1이고요.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타입 2예요. 인슐린이 생성이 됐어. 근데 세포막에 가서 바인딩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얘가 바인딩이 잘 되어야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얘가 잘 바인딩이 안 돼. 어떨 경우에 그럴까요? 보통 오베시티, 비만할 때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세포막에 인슐린이 가서 적절히 결합을 못하는 상황들.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은 어떻게 됩니까? 혈관 안의 혈액을 당뇨로 끈적하게 하는 것 외에도 그 안에 뭐가 떠돌아요? 인슐린이 떠돌아요. 인슐린이.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많아지는 거죠. 필요한 곳에서 쓰이지 못한 인슐린이 그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나볼릭 이펙트래요. 이게 뭐냐면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And enhances myofibroblast proliferation in vitro. 실험실 상황인 거예요. 실험을 해봤더니 myofibroblast 이 말은 뭐냐면 근막을 생성하는 근막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아나볼릭 자꾸 이걸 더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근막이 유연하지 않고 자꾸 뻑뻑하게 계속 증식시키는 거야. 성장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 타입 2 당뇨병 환자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신 분들 근골격계 질환이 큽니다. 오십견, 무릎 통증, 허리 디스크 대부분 그러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근막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타이로이드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promote, 촉진을 한대요. 뭐를? Fibroblast expansion and counteract apoptosis in connective tissue. counteract 하면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apoptosis 하면 자살하는 거를. 그러니까 자살을 못하게 하고 계속 어떻게 증식시키는 거야. 같이 봐도 돼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되면 어떻게 된다고? 당뇨, 타입 2, 인슐린 저항성 환자처럼 몸이 긴장되고 빳빳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기가 더 쉬운 거죠. 거기에 비해서 에스트로겐, 릴렉신, 임신 호르몬이라고 하죠. 얘네들을 다 파괴시켜요. 데그라데이션. 왜? 흐물흐물해져야 어떻게 돼요? 자궁이 엑스판션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아이가 그 안에서 자랄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우리가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임신부에게 있어서의 문제점 중에 pelvic floor, 골반적 근육, 지금 우리가 강조했던 골반적 근육, abdominal, 복근, 이 복근 근막이 제대로 협응을 못했을 때 벌어진 복직근 2개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테스트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제이션 엑서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걸 선생님이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터벤션 시키는지, 어떻게 중재를, 운동 방법을 중재를 하는지를 선생님이 살짝 설명을 할게요. 횡격막 호흡이 첫 번째예요. 횡격막 호흡. 그리고 골반적 근육 동원할 것. 그리고 복근 중에 가장 심부에 있는 복근근, transverse abdominis부터 동원할 것. 그리고 복직근 이게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심부라고 하면 이거는 그 바깥층을 동원할 것. 가장 안쪽부터, 심부부터. 이걸 선생님은 어떻게 시도하고 있냐면 횡격막, 골반적, 복근근막, 등허리 근막의 협응인 호흡. 이때 골반절을 인식하기, 그러면 자동적으로 누구랑 같이 협응을 하냐면 심부에 있는 복근근, transverse abdominis. 그리고 바깥에 큰 근육들이 동원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스피치예요. 내일 모레에는 각자 발표고 아까 링크 드렸죠? 이전 학기 학생들이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링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건 목요일까지야. 내일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냐면 골반적 근육 운동, 그리고 복부 근막 운동을 위한 스테빌라이제이션, 몸통 안정화 훈련법을 자료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피치, 발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 디스커션을 해나가면 좋겠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 자료, 오늘 나눠준 자료 후반부를 더 보강을 해줄게요. 지금 골반적 근육 운동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임산부 운동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지만 이걸 어떻게 더 적용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직장암 환자, 전립선암 환자에게 골반적 운동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 가능하고요. 또 누구? 너무 흔해. 남자 노인분들. 전립선 비대증. 예방 및 관리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 복직근 2개, 복부 근막의 협응. 아까 말씀드린 횡격막, 골반자, 복근근막, 등허리 근막의 협응인 이 호흡 훈련과 함께하는 몸통 안정화 프로그램은 어디에 적용할 수 있어요? 배꼽 탈장. 아까 우리 골반저에는 치질도 있다. 치질. 그 흔한 치질. 근데 지금 얘기했던 이 복직근 2개랑 같이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배꼽 탈장이에요. 월컵 하는 친구들 막 이렇게 근육 키웠다가 나중에 또 파워리프팅, 무거운 거 들고 운동하고 막 이러다가 왜 배꼽 탈장이 생길까? 궁금했던 적 없나요? 그거랑 같이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어. 그리고 등허리 근막 쪽으로는 이게 척추잖아요. 척추. 이 몸통 안정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리고 급격하게 힘을 썼을 때 어떻게 된다? 허리 디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염좌라든지 스프레인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주 교재는 ACSM 운동검사, 운동처방 지침. 꼭 교재 빨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임신 중 운동을 금지해야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상대적 금기사항, contraindication, 절대적 금기사항, absolute indication.
완전히 이거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심장병,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자궁목 무력증, 그로 인한 자궁목 원형 묶음. 왜? 조산 위험이 크니까.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이걸 그냥 병원에 누워 지내게끔 한다 그랬죠? 누워 지내더라도 무엇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드린 골반저 근육의 탄성 회복. 그래서 잘 받쳐줄 수 있는. 이 부분이 헐거워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방광, 자궁, 직장이 잘 이 각도를 유지해서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혼란이 올 수 있고요. 이 자궁목 무력증에 의한 조산 위험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산 위험이 있는 다태 임신.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했죠?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호르몬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난임이 많아졌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인공수정. 난임 시술들이 많이 국가에서도 45세까지 지원이 되는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태 임신이 많아졌고,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조산 위험이 많아졌고, 조산으로 인한 뭔가 지연, 발달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출생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출혈, 전치태반, 그리고 이런 문제점. 그리고 전자간증, 프리익램시아, 자간증은 익램시아, 임신 중독증인데 이건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어떤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내가 아닌 나죠, 태아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임신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자기 면역을 떨어뜨려요. 왜? 내가 아닌 나를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는 커가는데 아이는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빈혈도 있고 부정맥에 기관지염에 막 이래 체중 미달이고 과거에 좌업생활 앉아만 지냈고 거의 움직이지 않고 뭐 이런 그리고 막 담배 피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모세혈관망이 막 발달하고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는 이런 좋은 운동을 안 한 엄마 어떻게 될까? 아이가 태반으로부터 혈관을 스카우트 1차 하고 2차까지 해서 어떻게 쫙쫙 영양분을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엄마의 그 안 좋은 환경, 정말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든 악착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스카우트에 실패한 아이들은 혈관 스카우트에 실패한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 엄마의 혈당을 높이고 엄마의 혈압을 높이는, 즉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을 만들어서라도 본인은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엄마가 죽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이 표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운동의 이점은 과다한 체중 증가를 예방하고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예방하고 요통 증상 줄일 수 있고 요실금 위험 감소시킬 수 있고 특히 골반절을 잘 인지시킨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통한 뇌와의 협응으로 우울증을 예방 및 개선 가능하다. 산후의 체중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운동 프로그램 하기 전에 환자 상태, 그분의 정보, 그분의 니즈,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정보, 그리고 운동 전에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는지, 운동을 어느 정도 즐기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 그리고 조금 전에 공부한 절대금기사항, 상대금기사항, 우리가 하나하나 물어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딱 잘 만들어진 캐나다 그쪽에서 만든 임산부를 위한 의학검사 및 신체활동 준비 설문지거든요. 이걸 활용을 한다면 참 좋겠다. 이런 내용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운동 프로그램을 지금 살짝 설명을 했어요.
선생님이 이러한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운동 프로그램을 지도를 하는지.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깊숙한 내용들, 근막이라든지 림프, 그리고 자율신경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